달서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농공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 명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 정담은 복구러미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서동중학교가 전국 공립중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프로그램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달서구 성당내거리 북편에 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2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른 의료 방역 대응 전략에 대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2022 대구 시민주간을 맞이해 시민 참여 공모전을 2월 14일까지 개최합니다. 봉산문화회관은 2월 19일까지 또 다른 가능성 체현된 풍경전을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반부패 계획,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및 확산 노력 등 8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5개의 등급으로 구분 선정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273개 기관으로 1년 동안의 반부패 정책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달서구는 8개 부문의 반부패 정책 이행 실적 평가 결과 87.02점의 결과를 얻어 최우수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반부패 정책 성과 분야에서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과제를 추가함으로써 37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모두 이행했고, 부패방지 제도 운영에서 공직자의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및 공공재정 환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반부패 추진 확산 노력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에서 대구 지역에선 유일하게 9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공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 명절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 정담은 복구러미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안부 확인 사업을 펼쳐온 농공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도 저소득 홀몸 어르신과 1인 청장년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총 70가구를 직접 방문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방문 가구의 난방과 건강 상태를 살피고 떡국떡과 사골곰탕이 들어간 떡국 세트와 송편 세트를 전달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봉식 농공업장은 추위와 빈곤으로 떨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모두의 작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공업은 관내 저소득 296가구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명절 위로금과 상품권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다사업에 위치한 서동중학교가 전국 공립중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프로그램 월드스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8일 오후 전국 최초 IB 월드스쿨 공식 운영교로 승인받은 서동중학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바칼로레아는 1968년 스위스 국제학교협회와 유네스코의 협력하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교육과정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3세에서 19세까지 초급, 중급, 디플로마 과정으로 편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 명문 대학 입학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정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 중 서동중학교가 인정받은 프로그램은 중급과정 프로그램으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고 학습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수업 방식입니다. 2019년 12월 IB 월드스쿨 공식 후보 학교로 선정된 서동중학교는 후보 선정 이후 IB 개념 기반 탐구 수업과 논구술형 평가 방식을 공교육에 적용하는 등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IB 본부로부터 IB 월드스쿨 국제적 인정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종순 서동중학교 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공립중학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정을 받게 돼 기쁘고 앞으로 공교육을 통해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가진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성당내거리 북편에 지하철 1호선 서부 정류장역 출입구 2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부 정류장역은 기존 남구 대명동 쪽에만 출입구가 3개 설치되어 있어 성당동과 송현동 지역 일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성당 내거리 북쪽에 출입구 2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가 사업은 총 사업비 25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출입구 2개소 추가 설치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각각 1개씩 설치하고 기존 3개 출입구 중 1개소에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각각 1개씩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도심지 개방감이 확보되는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강화 유리 소재를 사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시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도심지 혼잡 구간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만큼 현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4년 공사가 완공되면 달서구 성당동, 송현동, 그리고 남구 대명동 일원 시민 약 3만 6천여 명이 보다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우세종이 될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른 의료 방역 대응 전략에 대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1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3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대구시와 시의사회 그리고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의료 방역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1월 들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중증 전환율이 줄고 경증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방역 정책을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 중심으로 방역과 의료 정책을 전환하고 코로나19가 일상 진료 체계 안에 들어오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앞으로 확진자를 3단계로 구분해 PCR 검사 역량 확충과 위험도에 따른 격리 기준 조정, 그리고 3차 추가 접종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의료 대응 분야에서는 병상 확충과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과 투약 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지역 의료기관은 방역 상황 공유와 병상 확보에 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오미크론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2022 대구 시민주간을 맞이해 코로나19 위기 속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자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민참여 공모전은 SNS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를 버텨오고 있는 본인 혹은 시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디지털 시민참여 이벤트와 시민창작자가 작품을 통해 대구 시민 정신을 전달하는 디지털 시민창작 작품 공모로 구분됩니다. 디지털 시민참여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대전환의 시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견뎌낼 수 있게 마음을 전하는 쇼폼 또는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개인 SNS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후 대구 시민주간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 신청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디지털 시민 창작 작품 공모는 책임과 나눔, 연대와 민주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시민 정신 메시지를 담은 작품 공모전으로 영상, 이미지, 웹툰, 디자인 4개 부문으로 나눕니다. 시민 참여 공모전은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공모 일정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2월 19일까지 또 다른 가능성 체현된 풍경전을 개최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전은 지역을 근거로 대중미술의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지하며 담론의 장이 형성되도록 주제전을 제시하는 특화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2022 또 다른 가능성 제한된 풍경은 지난해 서해 문인화에 이어 구상해화 중 풍경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을 지향하는 작가를 초대하는 전시로 김상우, 장기영, 김찬주, 유채민, 신준민, 김소다 작가가 참여합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 작가들로 구성해 각기 다른 사상이나 관념,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풍경화 작업으로 서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하며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특한 시각적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실적인 작품에 몰두하는 작가들의 화려하지만 절제된 조형의식을 살펴봄으로써 풍경화에 나타난 세대별 시각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하는 대중친화적 기획 전시입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서대구의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책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구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서대구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생태, 역사,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광 브랜드 투어 달서의 상표권 출원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동식 관광 안내소 제작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달서 구경 등의 관광 홍보 활동으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선사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달서 선사관이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며 생생문화재 사업과 선사시대로 테마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달성 섭지와 대명 유수지를 중심으로 여행 코스 정비와 콘텐츠를 보강하고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도 확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낙동강과 금호강 합류 지점 일원의 에코 전망대 건립과 성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및 우주와 천체를 주제로 한 달서 별빛 우주과학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가정 지원 강화 사업 이야기입니다. 전국 최초 결혼 특구를 선포한 달서구는 결혼에서 출산 육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출산 지원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출산 가정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새롭게 시행되며 바우처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해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에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달서구만의 특별한 출산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밀착 지원으로 대상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 출산 축하금으로 셋째아 100만원부터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치우치지 않도록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20만원 이내의 육아용품을 각 가정으로 배송합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중학생 입학 준비금은 올해부터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유축기 무료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임신, 출산 관련 사업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2일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3일 병원을 지정하고 전담 의료기관 선정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담 의료기관 지정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지원까지 통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학대 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발견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나아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아동보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의 2022년 힘찬 아동 정책의 출발 소식입니다. 올해 아동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동 복지 시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320억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양육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에 나섭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지원과 확충 사업에도 힘을 쏟는 한편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아동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 단가를 상향 조정, 아동들의 영양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으로 소외된 아동의 자립을 돕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힘쓸 전망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달성의 꿈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 봉사, 노노케어,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 2,833명과
보육시설 지원 등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 서비스형에 334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연중 사업인 밀키트 판매, 카페 운영 등 소규모 매장 운영의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는 16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의 조기 추진 소식입니다. 올해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원예 분야 기술 보급 사업은 12개 사업 1200호 규모이며 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해 시설 원예 작목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진 달성군은 물 저장 탱크, 친환경 해충 방제 끈끈이 트랩 지원 등 다양한 기술 보급 사업을 농사 적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농업 기술의 도입을 위한 국비 시범 사업도 함께 실시합니다. 오명숙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양한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달성군 농업인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의 온택트로 가정과 소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온택트 시대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온택트 유치원 이야기 장학 자료를 개발해 관내 전 유치원에 보급합니다. 이번 장학 자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정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1부에서는 온택트 가정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온택트 시대의 가정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교사의 고민과 답변을 담았으며 3부에서는 공개 수업, 전시회, 놀이꾸러미 체험 활동 및 원격 수업 등 온택트 가정 연계 실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암중학교의 학교 체육 활성화 유공학교 교육부 장관상 수상 소식입니다. 구암중학교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체육 수업과 평가 방법 개선, 미니올림픽, 스포츠클럽 거점 학교 등을 통해 체육교육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달 31일 학교 체육 활성화 유공학교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에 용이한 새로운 종목 도입이 필요했는데 이에 도입된 맞춤형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줄넘기와 타바타를 선정해 수업 및 평가에 적용했습니다. 타바타는 조별로 활동하며 같은 조원이 결석한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발표 내용과 방법을 공유하고 또 매시간 활동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박경용 교장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대면 비대면 체육 활동에 적극 참여해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 유교 문화의 성지 대니산 방경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립중등교육기관으로 유교 문화를 사회화하고 확산시키는 측면에서 학교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니산 방경 심리에는 도동, 이양, 암곡, 화산, 송담 5개 서원이 있으며 이 중 도동 서원은 명실상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서원입니다. 이양, 암곡, 화산 세 서원은 현풍곽씨 문중서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송담 서원은 도동 서원 인근 도동 1리 산 중턱에 자리한 서원으로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임난 의병장인 대암 박성을 제항하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향교는 조선시대 관립중등교육기관으로 지금의 국공립중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향교는 지역 유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관악인 향교와 사악인 서원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교와 서원은
제양 인물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서원은 대부분 우리나라 인물을 제향하는 반면 향교는 유교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맹자, 정자 같은 중국 성현과 동방 18현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현인 18인을 제향합니다. 이처럼 향교는 중국과 우리나라 대표 유교 성현을 모두 제향하는 공간인 만큼 유교 문화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현풍 향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조선시대 방식으로 위패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 조선시대 현풍현 소설위 방식을 고수해 27위를 모시고 우리나라 현인 18위 위패는 대성전이 아닌 동무, 서무에 나누어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 18현을 동서무에 모시는 향교는 현재 전국에서 현풍 향교가 유일합니다. 이 외에도 대니산 반경 침리 중 솔레마을 초입에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풍곽시 12정려각이 있습니다. 한 문 중에 한 명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이라 할 정도인데 현풍곽시 솔레 문중은 무려 15명이나 배출한 것입니다. 또 누정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솔레마을 앞 용두산 정상에 대양정이 있고 이로정, 관수정과 낙고정사 등과 우리 지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현풍관화 부속 건물인 원호루도 있습니다. 최근 달성군은 다양한 유형의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전통과 현대, 생태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매우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11기 블로그 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블로그 기자단은 온라인 모집을 통해 학생과 주부, 프리랜서,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소 SNS 활동에 활발하고 취재와 글쓰기, 사진에 능한 사진기자 10명과 영상 촬영 등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영상기자 4명으로 나누어 모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발된 14명의 블로그 기자단은 1년간 다양한 군청 소식과 인터뷰 등을 현장 취재해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유튜브 등 5개의 페이지에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달성군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군정 홍보에 주력해 왔으며 블로그에는 15,650명의 구독자와 지금까지 860만 이상의 네티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 최초로 다국어 쓰레기 배출 방법이 링크된 QR코드를 종량제 봉투에 인쇄 제작해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에 적극 앞장섭니다. 달서구는 올해 종량제 봉투 제작분부터 쓰레기 배출 시간과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배출 방법 등이 링크된 QR코드를 종량제 봉투에 인쇄 제작해 쓰레기 배출 방법 확인 및 올바른 배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달서구는 대구 지역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쓰레기 배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QR코드에 링크된 쓰레기 배출 방법을 다국어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QR코드 종량제 봉투와 기존 종이 안내문, 홈페이지, SNS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로 쓰레기 배출 시간 및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배출 방법을 주민들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류동 일원에서 난방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 연탄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 간부 공무원 봉사단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3가구에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연료뱅크 사업과 연계의 연탄을 후원했습니다. 봉사단 20여 명이 3계조로 나눠 가구당 300장씩 모두 9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달서구 간부 공무원 봉사단은 2006년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나무 심기, 저소득 가정 후원 등의 봉사를 실시해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연탄 배달 봉사가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불씨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간부 공무원 봉사단이 앞장서서 나눔과 봉사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2월 18일까지 겨울철 대형 건축 공사장 힐스테이트 다사역 외 3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과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안전 점검은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 발생 등 겨울철 하계 취급 및 용접 용단 작업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및 컨설팅 내용은 임시 소방시설 적정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용접 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강화, QR코드를 이용한 상시 소방 안전교육 등입니다. 김성호 강서소방서장은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컨설팅으로 향후 예측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여러분은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시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도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이 긴급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선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검사 후 마지막으로 지원 연장 또는 중단을 결정해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달서구, 달성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푸른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